디지털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작은 몸부림. 취준생들에게는 변화하는 세상 속 상식을 공부하고 직장인들의 상식이 진화하는 시간. 호모 디지쿠스! 안녕하세요. 김태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서처 개그맨 송필근입니다. 피르님을 도와서 리서처를 담당하고 있는 상우 이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휴가 계획들 다들 세우셨습니까? 휴가 계획. 뭐 보통 이런 거 물어보면은 이제 다들 뭐 방콕, 방콕. 방에 네. 콕 박혀 있을 거 이런 거 하는데 저는 이번에는 진짜로 독일로. 오, 진짜로? 예, 독하게 일만 하는 거예요. 아. 코로나로 못 번 수익 다시 벌어 드려야죠. 독일 야. 재밌는데? 네. 예. 다음에 다른 방송하서 써먹어야 되겠다. 오는 길에 독하게 일만 짰어요. 하는 걸로. 네. 그 네. 독일 가셔서 네. 그 베를린에서는 네. 물을 드시면 안 된대요. 왜요? 독일 수도. 독일 수도 베를린. 예, 칭찬합니다. 독일 좀 수도 있으니까. 많이 화가 나셨는데 일단 사과 한번 미안합니다. 하시고. 네. 휴가 어떻게 가실 거예요? 저는 호캉스. 호캉스. 그래서 네. 호텔에서 호모 디지쿠스를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러면 저희가 뭐가 돼요? 그러니까요. 앞에서 장난만 쳐놨는데 예. 이러시면. 그럼 솔직히 넷플릭스 보실 거잖아요. 너무 많은 걸 알고 있구만. 자, 아무튼 뭐 저마다의 휴가 계획 잘 완성시키시기를 바라겠고요. 네. 오늘 이제 블록체인 두 번째 시간 저희가 준비를 했죠. 그렇죠. 근데 지난주에 제가 사실은 살짝 좀 올 때 긴장하고 왔었어요. 왜요? 왜요? 아니 왜냐면은 블록체인 뭐 이렇게 하면 되게 어렵잖아요.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네. 근데 정말 설명을 너무 쉽게 잘해줘요. 맞아요. 네. 제 머릿속에 개념이 탁탁탁 맞아. 정립이 됐어요. 생각보다 너무 쉽게 배워가지고 네. 가서 예. 집에 가서 남편한테 어. 또 설명했죠. 그렇지. 알아들었냐 남편? 이제는 우리가 어디 가서 네. 방귀 정도 살짝 낄 수 있다. 아, 그러면 이 맞습니다. 호모디지쿠스라고의 장점은요, 술자리에서 아는 척할 게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렇지. 그렇죠. 예. 여러분들도 함께 그 잘난 척에 동참해 보시길 바라면서 우리 같이 호모 디지쿠스의 세계로 함께 로그인! 네, 전문가와 함께하는 팁 러닝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1세대 블록체인 전문가이자 교육가이신 이장호 업루트 컴퍼니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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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휴가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네. 대표님의 휴가 계획은 안 궁금하고 잘한다. 블록체인과 연계된 어떤 네. 여행 상품이라든지 네. 이런 거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합니다. 이게 모범생의 자세 아닙니까? 그쵸. 예. 맞아요. 한때 굉장히 많이 시도됐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우리가 여행하면 에어비앤비. 네. 그렇죠. 이거를 뭔가 좀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블록체인 기반의 에어비앤비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그러니까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도 숙박을 제공해주지만 그 안에 있는 데이터들이 모두가 다 이제 에어비앤비 회사에 통제되어 있고 정보도 불투명하고 이런 것도 예. 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뭔가 그 숙박 장소에 대한 정보가 좀 투명해지고 숙박을 제공해주고 어떤 보상이나 이런 것들 활용한 것들. 근데 아직은 그게 이제 뭐 시도는 좀 됐는데 네. 유의미한 어떤 서비스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아마 계속 그런 쪽 시도가 많이 될 것 같긴 해요. 그렇군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뭐 마지막에 이제 얘기 나눴던 것 같은데 무궁무진한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잖아요. 블록체인에 대해서. 네네. 그 미래 가치를 어디까지 보세요, 대표님은? 저는 이제 그 디지털화된 거를 계속 강조를 많이 하는데 네. 점점 더 우리는 디지털화된 환경에 놓일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디지털화된 환경에 맞는 경제 시스템이나 돈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디지털화된 환경에 맞는 경제 시스템과 돈이 결국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NFT, 블록체인 기반의 경제 시스템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무궁무진하다. 무궁무진하다. 우리가 뭐 디지털 환경은 쉽게 표현하면 가상공간, 메타버스 환경이고 네. 그런 쪽에서 저는 미래 가치를 굉장히 크게 보고 있다. 그렇군요.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게, 네. 이 디지털 말고,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이라든지, 네. 그림,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실물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네네. 요거를 디지털 자산으로 변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와, 네. 그게 진짜 요즘 많이 실행이 되고 있어요. 오. 네. 혹시 강남 부동산을 네. 가지고 계세요? 가지고 강남 있냐고요? 부동산이요. 강남에 부동산이 있냐고요? 네. 빌딩 같은 거 없어요? 왜 질문하시고 혼자 웃으세요?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나 보죠? 있을 수도 있어요. 아, 네. 당연히 없겠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네, 없습니다. 네. 저는 강남에 빌딩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우와! 부럽다. 부럽다.
그거를 제가 한 1년 전쯤에 네. 10,000원 정도 산 것 같은데. 만 원이요? 네. 부루마블이에요? 부르면 만원 더 할 텐데. 우리가 뭐 강남 부동산 빌딩 많이 갖고 싶잖아요. 네. 근데 못 가져요. 너무 비싸니까. 그럼요. 그것도 하나 100억 정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그 부동산에 조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나와요. 아, 조각 투자. 네, 분할 소유권. 네, 그래서 이거를 토큰으로 아주 수천 조각을 내가지고요. 토큰 하나당 그 당시 5,000원씩 팔아서 제가 두 조각을 사서 아, 두 조각 사셨어요? 100억짜리 건물에 네네. 10,000원어치의 어떤 소유권을 가졌던 거죠. 자, 잠시만요.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제가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진짜요? 아, 그래요? 네, 들어보자, 지금 들어봐. 말씀하신 것처럼 토큰화할 수 있는 유형 자산을 제가 한번 조사해봤거든요. 좋습니다. 들어보실래요?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는 부동산입니다. 야. 부동산 토큰화는요, 자본 및 시장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부분적인 소유권을 허용합니다. 즉, 토큰화된 부동산 자산은요, 부동산 투자 시장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저도 강남에 부동산 가질 수 있는 거군요. 네. 두 번째는 원자재입니다. 상품 원자재의 토큰화는요, 상품의 소싱과 거래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걸쳐 새로운 시장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실물 자산을 거래 가능한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하면요, 유동성이 개선되고 기관 투자자가 주도하는 자산 등급의 진입 장벽이 낮아진다고 할 수 있죠. 세 번째는 사모주식입니다. 주식 토큰화를 통해 기업은 단일 공유 및 불변 원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주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데요. 또한 주주들은 2차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소유권에 대해 투명성과 신뢰성을 갖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실물자산입니다. 미술품, 와인 등 비유동적 자산은 블록체인의 투명성을 입증해 주는데요. 대출 및 가격 발견을 제공하도록 토큰화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말 그대로 또 읽으셨군요. 네, 1번은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나머지는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살짝 어렵긴 한데 근데 네. 저는 궁금한 게 아까 강남의 빌딩을 5,000원짜리 이제 2개를 네. 구매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그냥 펀드랑 다른 게 뭔가요? 부동산 펀드. 네, 네. 네. 일단 편의성이에요. 편의성. 네, 발행자 입장에서 토큰 형태로 하게 되면 훨씬 더 간편한 작업과 비용이 줄어든 상태에서 상품 내놓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제 구매자 입장에서는 우리 펀드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여러 부동산이 묶여 있죠. 리치 같은 상품도 들어보셨을 텐데 주식에 그렇죠. 뭐 하나의 회사인데 거기서 여러 부동산을 포트폴리오로 투자한 것들을 이제 리치 형태로 구성을 네. 하게 되는데요. 부동산 토큰화 같은 경우는 뭐 카사 같은 회사는 강남 역삼 빌딩 딱 지칭을 해가지고 그 빌딩 하나를 가지고 바로 토큰화를 작업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별 어떤 부동산 상품들. 이게 뭐 중소형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바로 토큰화할 수 있는 좀 장점이 사실 있고요. 네. 그리고 좀 제도적 여건이 좀 받쳐져야 되긴 합니다만 네. 기술적으로는 한국에서 발행된 토큰이 저기 미국에서 거래될 수 있거든요. 네. 말 그대로 미국 뉴욕의 어떤 부동산 건물을 토큰화를 시켰다라고 하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한국에서 거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식 시장을 통하는 것보다는 그런 좀 편의성이 조금 있다. 그럼 가격 면에서는 네. 좀 이득인가요? 토큰으로 사는 게? 가격 면에서는 결국은 본질적인 가치가 똑같잖아요. 예를 네. 들어서 특정 부동산을 가지고 펀드화한다, 네. 주식화를 한다. 이런 개념과 본질적인 가치는 그 실물 부동산에 있는 거잖아요. 토큰도 마찬가지예요. 그 실물 부동산이 본질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어떤 가치 면에 있어서는 크게 뭐 차이가 없을 것 같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거래를 하는 편의성이 있고 또 소액을 가진 사람들도 아까 전에 보면 저도 5,000원에 참석한 거잖아요. 네. 소액을 가진 사람도 많이 참여할 수 있다 보니까 좀 더 유동성이 좋죠. 유동성이 좋다면 자산을 유동화한다. 네, 우리가 뭐 일반 부동산 같은 경우는 진짜 뭐 100억이 있는 사람이 한 명이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이걸 쪼개서 하다 보면 작은 돈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으니까 좀 자산을 현금으로 유동화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도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필가님, 네. 태진님, 우리 각자 10,000원씩 내가지고 네네. 부동산 한번 사는 거 네. 컨텐츠 나쁘지 어때요? 않은데? 이거 좋은데? 전 너무 좋은 것 네. 같은데요. 리얼로. 요 실제 리얼로. 요 방송 녹화장에서 네. 한번 해보시죠. 아, 좋아요, 직접 좋아요. 우리가 구매를 해서 네네.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래할 때? 수수료는 네. 뭐 이거는 이제 발행하는 주체나 서비스 기업에 따라서 다르게 좀 책정하긴 하는데 네. 기본적으로 수수료는 이제 낮죠. 왜냐하면은 어떤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신뢰 기관들만 제거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수수료는 좀 낮게 할 수 있는 환경이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편안한 게 있군요, 확실히.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아까 잠깐 뭐 얘기해 주셨지만 그 부동산 토큰화에 뛰어든 우리나라 기업도 이름 들으면 알만한 기업들이 있을까요? 네, 국내에는 이제 아까 그 강남에 있는 상업용 부동산을 토큰화를 해서 네. 소액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카사라는 회사
카사라는 카사. 프롭테크 회사예요. 예. 그리고 이제 부산이 블록체인 특구예요. 오, 그래요? 뭐냐면은 이제 블록체인 관련된 사업들은 부산에서만큼은 좀 제도적인 좀 지원을 받고 편하게 해봐라. 왜냐하면은 아직은 제도적인 어떤 부분 때문에 실현을 못한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부산 특구에서 세종텔레콤이라는 회사가 똑같이 부동산 펀드를 토큰화하는 비즈니스를 좀 펼쳐내고 있고요. 그렇구나. 근데 뭐 현실적인 어려움은 뭐냐면 이런 이제 어떤 부동산을 토큰화하는 것들은 다 증권형 토큰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런 것들은 다 제도적인 그 기반이 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직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뭐 카사라는 회사도 규제 샌드박스에 들어가서 시도를 네. 하고 있고, 뭐 세종텔레콤도 부산 블록체인 특구에서 어떤 혜택을 받고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증권형 토큰 이야기 나왔는데 네. 마침 또 우리 필근 씨가 네. 증권형 토큰에 대해서 조사를 해왔어요. 네, 또 예. 조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죠? 그래서 오늘도 여과 없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서요,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증권형 토큰을 제도 내로 편입하려는 각국의 정책 논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가상자산을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구분해서 규제하고 또 가상자산 해킹 및 시스템 오류 등에 대비한 보험제도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네. 실제 지난 5월 3일에 발표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는요, 이와 같은 가상자산 규제 방안이 담겼는데요. 윤석열 정부는 금융위원회의 목표 중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 체계 구축을 꼽으며 가상자산 관련 규제 가이드라인을 밝혔습니다. 여기서 규제, 뭐 가이드라인, 법 이러니까 좀 되게 머리 아파 헷갈리지 않나요? 아, 네. 조금 이게 어려운데요? 제가 큰 그림 하나 말씀드릴게요. 국내에는 현재 가상자산 관련된 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그 법이 나오기 전에는 네. 법이라는 게 없었어요. 아, 예. 그런 상태였다. 그런 상태였고 작년 10월에 이제 특금법이라고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특금법이라는 법이 하나 생겼어요. 네. 이 특금법은 뭐냐면 이제 가상자산을 활용해서 자금 세탁이 되게 용이하잖아요. 네네. 이 글로벌적으로 문제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자금 세탁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규제를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게 특금법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만 하다 보니까 어떤 산업도 발전해야 되는데 너무 이 자금 세탁 방지에만 초점 맞춰진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내놓은 공약이 네네. 그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라는 이 법안에 어떤 투자자 보호도 그렇고 그때 산업 너네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도 좀 지원받고 잘해라 이러한 개념의 이 법을 지금 제정을 하고 있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한 설명이 방금 얘기해주신 그런 이제 세부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거를 조사해 온 걸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중간에 한번 끊어주시고 설명을 해주시니까 예. 좀 마음 편하게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또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요, 증권형 토큰입니다. 투자자 보호 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 체계에 따라 발행될 수 있도록 시장 여건 조성 및 규율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계획인데요. 필요할 때 금융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고 해외에는 이미 시행 중인 증권형 토큰이 국내에도 허용될 가능성이 열린 겁니다. 네. 증권형 토큰의 강점은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기존 증권거래의 취약점을 개선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 있는데요. 하지만 반면 한계도 존재하는데요. 아직 검증되지 않은 블록체인 기술의 보안성 문제라든지 실시간 가격 파악, 또 고빈도 매매 이런 것들에는 부적합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대단합니다. 예. 이거는 너무 어려운 뉴스인데. 네, 네. 조사를 잘해오신 것 같아요. 예. 네, 내용이 어려워요, 근데. 그러니까요. 자체가. 어렵죠. 네, 뭐 비증권형 나오고 증권형 나오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뭐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비증권형은 네.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네. 토큰이에요. 비증권형. 우리가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유틸리티 토큰이라고 부릅니다. 유틸리티 토큰. 네, 대부분의 암호화폐 이쪽 범주에 들어가요. 네. 그래서 유틸리티가 사용성이잖아요. 그렇죠. 이 토큰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네. 네, 우리 뭐 토큰 하면 버스 토큰 많이 얘기하잖아요. 예, 예, 예. 옛날 버스 토큰 기억나세요? 버스 토큰은 그 버스 토큰 갖고 있으면 버스를 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요거를 이제 디지털 형태로 만든 게 암호화폐, 유틸리티 네. 토큰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새롭게 나온 하나의 개념의 범주다 보니까 네. 여기에 관련된 법안이나 이런 것들은 저 글로벌적으로도 지금 한참 만들고 있는 단계이고 크게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증권형 토큰으로 넘어가면 네. 증권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특정 이제 어떤 소유권을 말하거든요. 소유권. 네, 어떤 뭐 소유자나 채권자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증서. 네.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네. 아까도 보시는 것 같았는데 주식. 주식. 네, 주식이 증권의 하나의 일종이에요. 예. 네. 주식을 생각하면 증권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주식은 뭐냐면 그 회사에 대한 소유권의 일부를 가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특정 회사에 수익이 나면 네. 일부를 배당을 받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그걸 이제 주식이란 우리가 뭐 주권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네. 근데 이런 주식 같은 거를 뭐 토큰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거 증권형 굳이? 토큰이라 그래요. 굳이? 그렇게 되면은 네. 저는 우리 와이프 몰래 지금 주식을 하고 있거든요. 아이고. 증권형 토큰으로 가게 되면 이게 만천하에 공개되는 거 아닌가요? 이미 방송으로 만천하에 공개됐어요. 아, 아유, 어떡합니까 이거. 어떡하지? 아, 네, 만천하 공개된 예.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증권형 토큰 같은 경우도 이제 특정 서비스에 들어가서 우리가 사고 팔고 할 거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뭐 업비트라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있는데 네네. 업비트에서 우리 그 태진님이 들어가서 거래를 한다고 예. 그 계정 정보를 안 보여주면은 아내분이 모르시잖아요. 끝까지 모르게 할 수 있긴 혹시 있네요. 뭐 검찰인가요? 그러면 알 수 있는데 예, 아니면 모르죠. 네, 네, 네. 증권형 토큰 마찬가지예요. 예. 네. 몰라요. 근데 이제 증권형 토큰은 다른 거는 이제 아까 이미 법이 있어요. 자본시장법이란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네. 그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증권형 토큰을 사거나 팔거나 발행하거나 해야 된다라는 게 조금 차이가 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우리가 처음에 나왔던 부동산이나 네. 이런 것들을 토큰화할 때는 부동산에 대한 수익을 받을 권리를 토큰화한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이게 증권형 토큰에 다 해당되는 범주거든요. 지금 주식을 저도 하고 있는데 굳이 그 토큰으로 사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주식을 토큰화하는 거는 현재는 크게 많이 되지는 않고 있어요. 주식이 이제 증권의 일부 종류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네. 현재는 뭐 우리가 부동산 네. 그리고 미술품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고가 네, 네. 미술품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앤디 월, 앤디 워홀. 뱅크시, 샤칼 이런 분들 아세요? 이런 분들 그림 하나 구매하려면 예. 네네. 그래도 몇 천이나 몇 억 정도는 줘야 되잖아요. 어. 근데 이거를 우리가 토큰으로 해서 막 조각 투자를 해놓으면 이걸 몇 천 원 단위로 구매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액 투자 가능한 거예요. 분할 조각 투자를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도를 증권형 토큰의 개념으로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해외에서는 실제로 이 증권형 토큰이 사용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우리보다는 많이 좀 쓰고 있을 것 같은데. 해외도 많이 사용되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인식은 되고 있긴 네. 하지만 해외도 역시나 그 나라의 자본시장법이나 주식을 다룬 증권법들이 다 있기 때문에 국가마다 되게 차이가 좀 심하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이런 논의들이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긴 해요. 미국 같은 경우 더 깊은 수준으로. 사용되는 케이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 많이 사용돼요. 부동산, 예술품 네. 이렇게 좀 보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아니 알면 알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의외로 우리 생활 전반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치고 네. 있네요. 실제로 뭐 예술품, 진품 감정하는 경우에 블록체인이 사용된다고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혹시 들으셨나요? 저는 진품 명품밖에 모르는데. TV쇼 진품 명품? 옛날 사람, 옛날 사람. 아니 뭐 네. 차량 공유 서비스도 그렇고 진짜 맞아요. 다양하게 활용이 되긴 하더라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거기는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좀 활용이 돼서 기술이. 네, 유통 과정이 보통 불투명한 곳이 많잖아요. 네. 명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짭이에요. 짭이고 어. 네. 그리고 원산지, 예를 들면 뭐 커피 같은 거 원산지가 진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원산지 조작도 많이 있고 이런 유통 과정에서의 어떤 조작들이 일어나는 것들은 이제 블록체인 기술 활용해서 데이터 위변조가 안 되니까 네, 활용 이런 것들은 좀 있고요. 네, 증권형 토큰하고는 뭐 조금 결이 다르긴 하겠네요. 네. 아니 그러면 요즘 그 유행하는 자율주행 자동차 있잖아요. 네네. 그것도 혹시 그러면 블록체인 기술과 좀 관련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어떤? 그게 왜? 자율주행을 하려면 수많은 데이터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아.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그 데이터가 조작되거나 바뀌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너무 위험할 것 그러면 같아요. 너무 엄청나고도 위험하잖아요. 예. 그래서 GM 같은 경우도 네. 이제 18년, 19년도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네. 데이터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특허도 내고 막 그랬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념적으로는 굉장히 잘 어울리긴 해요. 근데 다만 이것도 현재 이것들 많이 이용하는 케이스가 아직은 많지는 않아요. 초기 단계거든요. 왜냐하면 예민한 정보들이 있다 보니까 아까 지금 블록체인 때 뭐라 그랬어요? 여러 개 기업들 간에 서로 데이터를 신뢰할 수가 없을 때 블록체인 활용하면 되게 신뢰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네. 아직 자율주행 자동차의 데이터를 여러 기업들끼리 서로 공유하거나 뭔가 함께 한다는 이런 것 자체가 시기상조다. 그래서 앞으로는 되게 잘 활용될 수 있는 케이스이긴 하나 조금 이제 이른 시기인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 정말 블록체인 기술이 이 산업 전반을 그냥 다시 쓰고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ESG 경영에도 블록체인이 뭐 연결고리가 있다고요? 뭐 ESG 범위가 되게 넓잖아요. 네. 네, 넓은데 우리가 뭐 최근에는 뭐 탄소 배출권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중요한 키워드로 올라오잖아요. 네. 탄소 배출권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국가별로 있는데 이게 국가별로 탄소 배출권 가격이 다 차이가 나고 막 그래요. 이런 것들을 사실 블록체인 기술 좀 활용해서 탄소 배출권이 좀 적용이 되면 국가 간의 어떤 탄소 배출권의 어떤 가격 차이도 많이 줄어들고 국가 간에 좀 남고 모자란 것들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는 거죠. 아. 왜냐하면 탄소 배출권도 하나의 권리 중에 하나거든요. 네. 지식재산권처럼 권리를 토큰화를 해서 토큰의 특정 권리를 담고 네. 거래를 굉장히 유용하게 해주는데 이제 아. 블록체인이나 토큰들이 잘 활용이 되니까 네. 이런 형태로 보면은 그런 부분이 좀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또 많이 주목받았던 거는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했잖아요. 네. 과거에는 뭐 미국 같은 경우가 러시아 이렇게 공격을 했으면 막 금융 통제 같은 걸 막 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이번엔 했어도 잘 안 먹혔거든요. 금융은 이제 기존에 우리 뭐 스위프트망이나 어떤 이런 것들 통제를 많이 하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도 블록체인을 활용한 암호화폐로 거래를 좀 하게 되고 하니까 변수가 생긴 거예요. 네. 그걸로도 이제 뭐 자국의 자원들도 판매하고 막 그랬으니까 이렇게 조금 특정 누군가가 봤을 때는 좀 부정적으로 활용되는 케이스도 있지만 또 어떤 한편에서는 이런 전쟁이 일어난 국가에서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보면은 자국 내 금융이 많이 동결돼요. 이런 전쟁들이 많이 벌어나게 되면. 그러면 자기 국가의 자국민들은 자기의 자산을 해외로 이전하기 되게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럴 때 이제 비트코인 같은 자산들을 활용해서 해외에 있는 뭐 가족들이나 친지들한테 자산을 이동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좀 많이 활용되는 케이스가 있었고 작년에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를 하면서 이제 탈레반이 이제 아프가니스탄을 다 장악을 한 네. 거예요. 맞아. 그랬을 때 이제 아프가니스탄 또 금융 동결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은행에 사람 돈 찾으러 많이 가고 그러니까 자기 자산을 해외로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가지고 해외에 있는 친지, 뭐 터키 인근가로 보내고 이런 활용되는 것들이 좀 이제 요즘 환경에서는 이런 부분들까지 많이 고려가 많이 되더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요즘에 전쟁이 막 일어나고 예. 그러니까 그거의 불안하죠.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가상화폐 지금 잔고가 맞다. 마이너스 지금 75예요. 75. 맞다. 75예요? 저 지금 너무 힘든데 네. 지금 이런 블록체인 생태계 괜찮은 거 맞아요? 우리가 특히 이제 블록체인은 돈이 되는 기술이라고도 말했고 네. 뭔가 이 투자 시장하고 많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이 투자 시장이 오르고 내리고 따라서 이 블록체인 기술의 어떤 전망까지도 많이 바뀌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걸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가 짧게 보면 네. 이 파도는 크게 치고 변화가 심해요. 네. 근데 우리 먼 바다를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되게 평온하고 안정돼요. 네. 그래서 특히 이런 이제 기술이나 이런 자산들은 좀 장기적 관점으로 봐야 된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굉장히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꾸준히 시장이 커지고 있고 그 인프라들이 막 갖춰지고 있다. 그래서 아마도 뭐 최근 한 6개월, 1년 사이에는 좀 마음이 쓰리고 할 수도 있는데 네.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진짜 가치까지 이렇게 놔버리면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저는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그럼 예. 이제 긴 시각을 대표님, 가지고 봐야 대표님 된다. 믿고 전재산 투자해서 마이너스 75에서 물 타고 아, 아무튼 힘내세요. 네. 네. 전화 받으실 수도 있어요. 네. 아니 뭐 시장의 네. 미래는 밝으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좀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갑자기 이런 약간 철없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뭐죠? 네. 아니 근데 우리가 인터넷을 쓴다고 해서 예. 인터넷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쓰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 그렇죠. 우리가 굳이 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맞아, 이렇게 맞아. 딥하게 알 필요가 있느냐? 아니,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나도 공부 그만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요. 아니면 네. 그냥 생활 속에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건지. 맞아요. 앞으로는 없어지겠죠. 이런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기술이 뭐고 뭐 어떤 원리로 위변조가 안 되는지 이런 까지 알 필요 사실 없잖아요. 네. 아마 지금 단계라서 이런 논의들이 초기 단계니까 있는 것 같고요. 인터넷이 그랬던 것처럼 이후에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은 어떤 서비스들이 블록체인 기반에서 활용되고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만든 어떤 디지털 콘텐츠를 누군가한테 팔고 있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지선님께서 네. 그림을 그렸는데 네. 아이패드로 그렸는데 팔 수가 있었을까요? 2년 전에? 없었겠죠. 어떻게 팔지 이거를? 네. 협박해야죠. 카톡으로 보내면 네. 카톡으로 보내면 누가 다 다운로드 받으면 네. 뭐 팔 수 있는 게 팔기도 전에 이미 뭐 수천 명이 다 사진을 갖고 네. 있으니까 뭐 가치라는 게 생길 수 없잖아요. 근데 블록체인 기반의 NFT라는 기술이 나오면서
뭔가 내가 콘텐츠나 이걸 만들면 누군가한테 팔 수 있게 됐어.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3년, 5년 뒤면 이게 이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일어날 변화이지 않을까. 네. 그리고 우리가 뭐 메타버스 공간 들어가서 과거에는 여러 게임들을 하면서 이제 아이템도 만들고 했는데 네. 앞으로는 메타버스에 들어가서 게임을 했는데 A라는 아이템이 나왔어요. 이 아이템이 알고 봤던 NFT 형태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 아이템이 내가 엄청 공을 들여서 만든 아이템이거든요. 네. 이거를 B라는 메타버스로 또 들어가서 이걸 그대로 보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이게 거래가 되니까 가격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누군가는 또 담보로 해가지고 또 다른 돈도 빌려주고 이런 경제 활동도 이루어지는 환경들이 와. 앞으로 이런 디지털 공간이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져요. 네. 아 진짜 갑자기 이렇게 총 쏘는 게임 있잖아요. 네. 그리고 괴물 죽이는 게임 종류가 네. 완전 다르잖아요. 네. 근데 이런 거 서로 막 이렇게 융합되고 뭐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제페토에 썼던 아이템이 로블록스에 쓸 수 있고 이런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런 고려를 하고 만든 게임들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얘기를 하면 1차원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야 제페토에서 나온 아이템 디자인이랑 로블록스랑 디자인이 다른데 어떻게 활용이 돼? 네. 누가 활용을 해?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렇게만 세상을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기술이 가능하면 양쪽에 호환이 되는 형태의 게임들이 개발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기존에는 그랬잖아요. 나의 온 시간을 퍼부어서 만든 이 아이템이 게임 망하면 그냥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나의 청춘과 에너지 다 담겼는데 근데 이 아이템을 그대로 살려서 B라는 게임에 쓸 쓸 수 있다면 이거거든요. 근데 기술적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할수 이것을 있구나. 받아주면. 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크게 또 일어날 수 있는 변화 와, 중에 신기해. 하나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예. 네. 블록체인이 바꿔놓을 우리의 미래를 좀 어렴풋이나마 좀 그려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아, 저희 진짜 어설프게 알고 있었는데 네. 이제는 그래도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아, 같아요. 그렇죠. 어떤 개념인지. 아. 네. 이 모든 것들은 이장호 대표님 덕분입니다. 아,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모든 것이 기록되고 연결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블록 하나하나에 담겨져 있는 가치들이 미래지향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또 철학적이다라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다가올 미래를 두렵게 느끼지 않으시려면 저희와 같이 항상 배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호모 디제쿠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